안녕하세요. 이번 임산부 약물정보센터 2022년 조인트 심포지움에서 임신 중 보충제와 독성물질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 김일동입니다. 먼저 이런 발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산전 비타민 용량은 심각한 결핍 상태를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임산부가 원하는 최적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준은 아닙니다. 또한 합성 형태의 영양소는 복용할 경우 체내에서 잘 활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충제 회사는 비용과 알약의 크기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이용 가능한 형태보다는 가장 저렴한 형태의 비타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임산부에서 엽산 섭취가 부족하거나 유전적으로 엽산을 체내에서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활성 비타민 형태인 L-메틸폴레이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품질의 산전 비타민과 함께 녹색잎이 많은 채소, 콩류, 간, 아보카도, 계란, 견과류 및 씨앗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충제에 붙어있는 정보 라벨을 스캔하여 종합 영양진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판되는 대부분의 산전 비타민에는 요오드, 비타민 B12, 콜린, 마그네슘, 셀레늄, 비타민 D, 비타민 K2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성분들을 다 넣으면 알약이 커져서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거나 최소한의 양을 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리 형성된 비타민 A, 레티놀을 완전히 배제하고 덜 강력한 베타카로틴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산전 비타민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복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비타민 D를 먼저 보면 임신 중 비타민 D 결핍은 자가전증, 저체중아 출산, 임신성 당뇨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임산부에서 25하이드록시 비타민 D 검사를 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보충을 합니다. 비타민 D는 비타민 D3, 콜레카시페롤과 비타민 D2, 에르고카시페롤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비타민 D3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3는 체내 비타민의 수치를 높이고 유지하는 데 더 효과적이며 신체가 태양 노출로 인해 생성하는 비타민 D의 형태와 화학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타민 D 대사에 필요한 영양소인 비타민 A, 비타민 K2, 아연, 마그네슘을 산전 비타민과 식단에서 섭취를 해야 합니다. 오메가3는 아기의 뇌와 눈에 통합되어 뉴런 형성을 돕고 염증과 손상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산부가 연어, 청어, 정어리, 송어, 생선알, 고니 또는 홍어과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을 매주 2-3인분 섭취하면 DHA 요구량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어리 또는 알래스카 홍연어 85g에는 DHA가 1400mg 이상 포함되어 있고 DHA 가장 농축된 공급원 중의 하나인 생선알은 28g당 최대 1900mg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태반을 가로질러 DHA의 전달을 개선하는 오메가3 지방의 또 다른 유형인 EPA도 DHA 보충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을 선택할 때 중금속 및 폴리어마 바이페닌과 같은 오염된 물질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고품질의 생선기름 브랜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식물성 오메가3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식물성 오메가3를 충분한 양으로 DHA로 전환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물성 오메가3는 DHA의 공급원이 못됩니다. DHA의 유일한 식물성 공급원인 아마치약 기름을 포함한 조류 기반 DHA 보충제는 생선기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몸의 소화기계 통해서 피부의 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대량 서식하는 좋은 박테리아를 말합니다. 조산 및 자가전증 발생이 감소하고 혈당 수치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생물 군집을 보존하는 중요한 방법은 항생제의 불필요한 노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만약 임산부가 산전 항생제에 노출되면 유아의 알레르기, 천식 및 습진 발병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테리아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는 케피어, 요구르트, 숙성치즈, 생소금에 절인 양배추, 김치, 피클과 같은 유당 발효 야채, 생사과 식초, 물 케피어 또는 곰부차와 같은 발효 음료, 된장 및 낫또 등의 발효식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충제보다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테리아의 먹이 공급원이 되어 장 속에 있는 박테리아 개체수를 유지해주는 프리바이오틱 섬유를 함유한 다양한 식품들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들로는 야채, 견과류, 씨앗, 코코넛, 콩류 및 베리와 같은
고섬유 과일이 있고 덜 익은 바나나, 콩류, 캐슈, 요리하고 식힌 감자와 같은 저항성 성분이 있는 식품이 좋습니다. 프로바이오틱 보충제를 구입할 경우에는 두 가지 균주가 있는지 확인한 것이 좋습니다. 많은 임산부들이 칼슘을 추가로 섭취해야 되지 않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칼슘 요구량은 임신 중에 증가하지 않고 임신 중에는 장에서 칼슘 흡수가 2배로 증가하며 음식만으로도 칼슘 요구량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비타민 D, 비타민 K2, 마그네슘과 같은 보완적인 영양소의 부적절한 섭취로 인해 칼슘 결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제품을 섭취하지 않는 임산부의 경우 특히 녹색잎이 많은 채소, 청경채, 브로콜리, 아몬드, 참깨, 치아씨, 정어리 또는 뼈로 통조림된 연어와 같은 비유제품 칼슘 공급원을 섭취해야 합니다. 칼슘은 철분과 흡수 경쟁을 하기 때문에 철분 보충제 또는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별도로 칼슘을 섭취해야 합니다. 마그네슘 결핍은 임신 중에 훨씬 더 흔합니다. 마그네슘 결핍 증상으로는 근육경련, 임신 중 고혈압 위험 증가, 입덧이 있습니다. 많은 상업용 농장에서는 마그네슘의 토양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유기농 및 다이나믹 농장에서 생산된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은 해초, 녹색잎이 많은 채소, 호박씨, 브라질 견과류, 해바라기씨, 참깨, 아몬드, 캐슈, 치아씨, 아보카도, 무가당 코코아 가루, 뼈 육수, 그리고 골파, 고수, 파슬리, 민트, 딜, 세이지, 바지를 포함한 녹색 허브입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를 경구로 섭취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은 설사이고 가장 잘 흡수되는 형태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이고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구연산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됩니다. 용량은 100mg에서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하루 최대 300mg까지 늘리면 됩니다. 황산 마그네슘인 앱섬염, 소금으로 주목욕이나 족욕을 하면 피부를 통해 상당량의 마그네슘이 흡수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철분 권장 섭취량은 1일 27mg입니다. 동물성 식품의 철분인 햄철은 식물성 비햄철보다 2배에서 4배 정도 더 잘 흡수됩니다. 철분이 많은 식품은 간과 내장류, 붉은 고기, 굴, 정어리이고 식초나 토마토 소스 그리고 감귤류 같은 비타민C 또는 기타 산성 성분의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리를 할 때 코팅이 된 후라이팬보다는 무쇠팬에서 요리를 하게 되면 비산성 식품인 경우 식품의 철분 함량이 5배 증가하고 토마토 소스와 같은 산성 식품의 경우는 29배 정도 증가합니다. 철분제 복용 시 칼슘 보충제 또는 제산제와 함께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잘 흡수되는 형태의 철분은 철 비스글리시네이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푸르마산철이나 황산 제1철은 흡수율이 낮고 부작용이 3배나 높습니다. 젤라틴과 콜라겐은 임신 중에 조건 필수 아미노산인 글리신의 주요 식이 공급원입니다. 동물성 식품의 결합 조직, 뼈, 피부에 풍부합니다. 예를 들어 뼈 육수, 천천히 익힌 고기, 껍질이 있는 가금류, 오븐에 구운 돼지 껍질 혹은 돼지 껍질 스낵, 뼈에 붙은 고기입니다. 순수 콜라겐이나 젤라틴 분말을 뜨거운 음료, 수프 또는 스무디와 같은 음식에 혼합해서 섭취하면 됩니다. 치아씨앗은 불포화 지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칼슘, 마그네슘, 철분, 칼륨을 비롯한 미네랄과 섬유질이 풍부하고 변비나 설사각 경향이 있는 산모더라도 배변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역할을 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허브는 전체적으로 치료법의 효능과 안정성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허브에는 레드라즈베리잎, 생강, 카보마일이 있습니다. 레드라즈베리잎은 항산화제와 미네랄이 풍부하고 자궁 수축을 강화하고 분만을 쉽게 하고 유도하기 위해 자궁경부를 부드럽게 하거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강은 임신 중에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는 유일한 허브로 메스꺼움과 구토 치료에 효과적이고 복용법은 6시간마다 최대 250mg의 생강차, 결정화된 생강 또는 생강 보충제를 복용하면 됩니다. 카보마일은 안전 데이터가 부족하고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조산의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효과로는 모유 공급을 증가시키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분만 후 우울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허브 전체의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없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완전히 보증하거나 경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에스트로겐 모방 효과가 있는 화학물질을 제노에스트로겐이라고 하며 비스페놀 A 및 부탈레이트를 포함하는 플라스틱 화학물질, 살충제 및 제초제, 파라벤, 폴리스틸렌, PCB, 향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기 생식 발달의 변화, 비정상적인 유방조직과 모유 생산, 췌장의 베타세포의 기능장애, 유산, 조산, 어린애의 과잉 행동과 기타 행동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금속식품캔, 수도관, 전자제품 및 어린이 장난감, 플라스틱병 생산에 사용되며 미국의 경우 소변에서 90% 이상 검출되고 양수, 태반 조직, 모유에서도 검출되며 양수에서는 비스페놀 A의 수치가 5배 이상 높게 검출되었습니다. 영수증을 만지기 전에 손 소독제를 사용한다면 소독제에는 피부 침투를 촉진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스페놀 A의 흡수가 증가합니다. 로션, 헤어 스프레이, 매니큐어, 밀봉제, 방추제 및 비닐 바닥, 샤워 커튼, 비닐랩, 플라스틱 병 및 비닐봉지 함유된 부탈레이트는 항안드로겐 효과가 있어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특정 호르몬의 효과를 차단하여 남아의 생식기 발달과 관련이 있습니다. 항문에서 음경거리 감소, 고환 하강 및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정신적 지적 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파라벤은 로션, 메이크업, 치약, 샴푸, 탈취제, 약물, 식품의 박테리아 곰팡이 및 기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첨가되는 합성화학 그룹으로 개인위생용품과 화장품에 흔히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모방하여 체내의 호르몬 대사를 방해하며 특히 갑상선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주어 태아의 뇌 발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유럽연합은 2014년에 특정 파라벤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살충제는 체내의 호르몬 수치를 방해하고 플라스틱에서 발견되는 화학물질과 마찬가지로 자궁 내 생식 발달에 변화를 줍니다. 아기의 비노생식기 기형, 불임, 정액질 저하, 고환암, 전립선암, 난소암 및 유방암 발생에 영향을 주고 갑상선 기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발달 중인 뇌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글리포세이트는 글루타티온이라고 불리는 해독과 관련된 간의 핵심 요소의 기능을 손상시키고 장내 병원성 세균의 과잉 증식을 촉진시켜 칼슘, 철분, 마그네슘 및 아연, 미네랄과 같은 유익한 영양소 흡수를 감소시킵니다. 프라이팬에서 들러붙지 않는 표면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인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은 섭씨 162도 이상 가열되거나 긁히면 퍼플루오로옥타노에이트를 방출하고요. 이것은 과불소화 화학물질로 알려진 그룹에 속합니다. 이것을 우리 몸이 대사하고 배출하는데 최대 4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이 물질은 신체 장기와 뼈 성장에 영향을 주어 저체중아 출생 위험을 높이고 자간증 발병도 높이게 됩니다. 생식 호르몬과 갑상선 호르몬 모두에 영향을 주어 아기 두뇌의 발달에도 방해를 합니다. 불소는 비필수 미네랄로 충치방 목적으로 상수도 및 치과 제품에 첨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크란 리뷰 결과 수돗물 불소화가 충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태반을 통과해서 어린이의 인지 변화와 신경 형성 장애 또는 기타 손상 유발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요오드와 유사해서 갑상선 호르몬 교란으로 인해 뇌 발달에 영향을 주고 뼈 형성과 무기질화를 방해합니다. 일반적으로 불소에 노출되는 경우는 불소 처리된 물과 치약, 구강세정제, 치과에서 불소 치료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수 필터를 사용해서 정사하는 경우 노출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포도에서 불소 함유 살충제인 빙정석에 의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유기농 포도를 구입해야 합니다. 홍차, 녹차, 백차, 우롱차는 토양에서 불소를 축적하여 입에 농축하기 때문에 백차로 바꾸거나 루이보스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루미늄 호일, 알루미늄 조리기구, 발암 억제제, 데오도란트, 제산제, 심지어 베이킹파우더에 포함된 알루미늄은 태반을 통과하고 뇌에 축적되어 다양한 심리학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한 여러 필수 미량 원소들의 조직 분포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켜 태아 신진대사에 영향을 줍니다. 백신에 포함되는 알루미늄이 불활성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일부 개인의 면역세포 내에서 예기치 않게 오래 지속되는 생물학적 지속성이 발견된 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성 성분과 조리 시간이 길어지면 생선에 축적되는 알루미늄의 양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업용 두부에서도 생산 과정에 의해 알루미늄이 많이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은은 태반을 쉽게 통과하고 신경발달 문제와 유아 시절이 낮은 인지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황새치, 상어, 동갈삼치, 옥돔과 같은 특정 종의 물고기와 해산물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참치는 일주일에 170g 이하로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말감 충전물의 약 50%가 수은이며 티로메살 형태의 수은 함유 백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피해야 할 기타 화학물질로 중금속, PCB 및 다이옥신과 같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브롬, 포름알데히드, 난연제, 항균성 화학물질들이 있습니다. 다른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담배를 피우지 말고 간접 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벌키와 같은 고품질 정수 필터를 사용하여 정수를 합니다. 가구를 살 때는 난연제가 없는 것을 선택합니다. 식사 전에 손을 자주 씻고 헤파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집안을 정기적으로 청소합니다. 페인트, 바니쉬, 에폭시, 실런트, 산업용 접착제, 용제와 같은 건설 및 목공에 사용되는 기타 일부 제품에 대한 노출을 피합니다. 가정용 청소 제품을 천연 세제로 바꿉니다. 방법으로는 스프레이 병에 백식초를 넣어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기오염에 따라 가능하면 창문을 열어 집안을 환기하고 감염 식물을 키웁니다. 예를 들어 나사 청정공기연구소에서 추천한 보스턴 양치류, 평합백합, 거미식물 및 알로에베라 등이 있습니다. 허브 보충제를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연구에서 중금속 오염이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누, 물티슈, 핸드젤, 치약 등 항균성 화학물질, 특히 트리크로산이 함유된 제품 사용을 피합니다. 주방용품은 고급 냄비와 프라이팬으로 요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재활용 금속으로 만든 조리기구는 납 및 알루미늄 등의 중금속이 음식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납이 함유된 유약이 입혀진 도자기, 도기의 조리나 보관에 주의를 합니다. 만약 사용한다면 온라인 또는 철물점에서 판매하는 납 테스트 키트로 확인 후 사용합니다. 쓰레기는 연소 후에 더 독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소각하지를 않습니다. 몸에서 부드럽고 안전하게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루에 3리터 정도의 정수된 물을 충분히 마시고 채소를 섭취하게 되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신체 능력이 향상됩니다. 잎이 십자 형태를 이루고 있는 양배추, 블루코리, 배추, 무, 냉이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는 간의 해독 능력을 향상시키고 마늘과 고수는 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크롤렐라 또는 스푸리나 보충제 섭취를 하게 되면 다이옥신, 체내 수은, 불소, 납 중독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라질 견과류, 생선 및 해산물, 특히 굴, 간 및 내장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가금류, 버섯, 계란에 들어있는 셀레늄을 충분히 섭취하면 수은, 카드뮴, 탈륨을 포함한 중금속에 결합하고 안전하게 제거되고 간과 갑상선의 최적 기능이 유지됩니다. 뼈 육수, 천천히 익힌 고기 스튜, 특히 결합 조직이 많은 질긴 고기를 익힌 게 좋습니다. 닭껍질과 돼지껍질, 콜라겐 또는 젤라틴, 보충제를 섭취하면 간의 주요 해독 요소인 글루타티온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글리신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치아씨앗, 아마씨앗, 전분이 없는 채소, 베리, 코코넛, 콩류, 견과류, 씨앗과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독소에 결합하여 대변으로 배출되고 장에 유익한 박테리아를 공급합니다. 피망, 브로콜리, 양방울 배추, 딸기, 파인애플, 오렌지 및 기타 감귤류, 키위, 케일이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C를 섭취하면 화학물질로 인한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많이 움직이면 혈류를 개선하고 림프계를 자극하여 도움이 됩니다. 이상 임신 중에 필요한 보충제와 독성물질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신을 위한 찐먹거리에 잘 나와 있습니다. QR코드를 찍으시면 구입처로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